이번에 끝난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순서는 이런 순서입니다. 12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기 전형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도 할 뿐더러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12특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대회가 그 한국 현지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3특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 계획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3특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IB 인플레이션이 IB 학교뿐만이 아니고 AP 학교나 다른 로컬 스쿨이나 여러 가지 학교, 여러 학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 부분도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의대하고 약대에 대해서는 제가 경쟁률만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달에 카이스트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고학년, 저학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혀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유튜브 블루아이 재외국민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제 양력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학교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의 코리안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쪽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두 군데 학교에 대해서 코리안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베트남에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상해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대학 전형 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긴 하겠지만 일단 12월 달에 카이스트가 먼저 전형을 시작하죠. 카이스트 모집 요강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카이스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카이스트는 아시는 것처럼 뭐 3특, 12특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그냥 3년 동안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친구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3월이 되면 서울대학교가 12년 전과정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이 되면 연고, 서성, 한, 중까지, 한양대까지 포함해서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이 되면 이 전형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년 전과정 학생들은 사실 요 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결과를 얻어내는데,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께서 12년 전과정에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9월 달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게 불리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적응이 좀 힘들다든가 아니면 1학기 때 했어야 되는 선수 과목을 놓쳐서 2학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때 원서를 쓸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원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 안 하십니다. 왜냐? 7월 달에 대해서 전기 모집을 하게 될 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 너무 급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기에 원서를 쓰지 않고 결과를 가져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시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조건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꼭 원서 쓰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재외국민 전형을 하게 되죠. 재외국민 전형 하게 되는데 원서는 7월 첫 주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8월 달, 9월 달 사이에 결과가 다 나옵니다. 9월 10일이 수시 전형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과가 다 나와요. 그래서 재외국민 결과를 보고서, 이 결과가 나온 걸 보고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에 원서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솔직히
지금 한국 대학에서는 이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수시에서 뭔가 갈 수 있는 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남아있는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은 재외국민 전형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9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수시가 끝나고 나면 12월 달 추가 합격이 시작됩니다. 요 기간하고 이 기간, 즉 카이스트 기간하고 추가 합격 기간이 거의 맞물려 있는 시기인데, 카이스트가 끝날 때쯤에 추가 합격이 끝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 결과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해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요 시기 사이에 이제 외국 대학들이 들어가죠. 12월 달 요때 앞에 홍콩대가 끝나죠. 12월 전에 홍콩대가 끝나고 미국 얼리가 다 끝납니다. 요 기간에 미국 대학 써야 되고요. 1월 달에 싱가포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이 되면 유럽 대학들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되면 사실 외국 아이들은 그냥 좀 놀죠. 놀고 있고, 우리도 뭐 파이널 시험 준비하고, 또는 뭐 AP 같은 경우도 AP 시험 준비 5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가 사실 지금부터 여기 봄 되는 시기까지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뭐 3특으로 그냥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외국 대학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기가 본인의 실력을 좀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기고, 7월 달에 되면 원서 접수를 해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국 대학 시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특례 자격 요건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는 뭐 4분의 3, 3분의 2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학생의 기간하고 학부모 기간하고 두 개가 딱 겹쳐야 됩니다. 뭐 아빠는 먼저 나와 계셨다가 다음에 학생이 나와서, 그래서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들어가시고 학생 끝내고 이렇게 빈 기간, 서로 겹치지 않는 빈 기간들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의 학교를 다니는 기간과 아빠가 회사를 다니는 기간, 이 기간이 똑같이 3년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재외국민 자격이 생기는데,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어떤 거냐면 요거 질문 많이 하세요. 보호자가 3년 근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의 개념으로 이런 거 있죠. 아빠가 2년 근무하셨어요. 아빠가 날짜도 다 맞고, 근데 귀국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발령 나서 귀국해야 돼요. 근데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엄마가 이거 바톤을 이어받아서 1년을 더 하면, 그럼 아빠 2년, 엄마 1년 이렇게 해서 3년 채우면 되는 것 아니냐?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자세히 보면 보호자 1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보호자 1인이 3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12년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주변에 물어보지 마세요. 학원에 가서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누구한테, 옆집 언니한테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그냥 대학이나 대교협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조건인데 3년 특례가 됩니까? 아니면 12년 특례가 됩니까? 라고 대학이나 대교협에 문의하셔야지, 옆에 있는 학원에 가갖고 뭐 되니 안 되니 싸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머님들이 발품을 파시고 전화하시고 하셔서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대학에서 알아듣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메일 같은 걸로 좀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보내시면 그쪽에서 답장을 주로 줍니다. 네, 그래서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은 반드시 어머님들이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2특 지난 9월, 그러니까 후기 입학이죠. 후기 입학, 9월에 입학하는 입시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9월 전형 결과인데,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건 왜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얘가 누군지를 조사하시더라고요. 걔 누구래? 뭐 이렇게. 그리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특히 이 상해 지금 하고 있는데 설마니 제가 상해 친구를 여기다가 갖고 왔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래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대 지원한 친구고요. 여기 보시면 예비 합격이라고 써 있죠. 예비 합격. 예,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 네, 이 친구는 또 다른 과입니다. 공대 다른 과예요. 같은 과 아닙니다. 다른 과고 이 친구도 예비 합격했어요. 두 친구 다 성적, 네, 성적 매우 좋고요. 매우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프레딕 성적인데 사실 이렇게 파이널 성적을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 프레딕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IB 성적이 굉장히 성적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처음에 안 좋게 나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레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주려고 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뜻은 뭐 45 기준으로 해서 44, 45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성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서울대 결과를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전공적 합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네, 이 친구는 여기 이런 데를 합격했는데 여기는 이제 AP한 친구고 AP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그냥 예비 합격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예비 합격이 뭐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것. 네. 이 친구는 IB를 했는데 조건부 예비 합격이라고 써 있죠. 그게 어떤 게 다른 거냐면 IB 조건부 예비 합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B 점수를 얼마 이상 내라. 지금 요 옆에 살짝 보이는 거 여기는 없잖아요. 네. IB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IB 학생 중에서 서울대가 너를 뽑긴 뽑겠지만 성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점수는 나와야지 너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안 맞으면 탈락하나요? 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점수대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 점수가 되지 않으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비 합격했는데 그러면 앞에 있던 친구들은 뭐냐? 그 친구들은 이 조건부 없이 충분히 이 성적 갖고도 우리가 뽑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의 경우는 사실 AP 학교나 또는 로컬이나 또는 IB 학교들 중에서도 예비 합격을 했고요. IB 학교 중에서는 조건부를 거는 학교가 굉장히 그런 친구가 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IB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예전처럼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뭐 그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졌고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12년에서 연대의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 두 과를 가져왔어요. 일부러 두 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유가 제가 왜 둘만 가져왔냐면 이 친구는 로컬 학교입니다. 로컬 학교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12년 전과정에 중어중문과를 뽑았는데 왜 대단하냐면 지금 보시면 후기 지원 상황에서 중문과 쓴 애가 53명이에요. 53명이 지금 중문과를 썼는데 이 친구가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나? 아니요. 네, 이 친구는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요. 네,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 토플 100점도 안 됩니다. 겨우 90을 넘었어요. 겨우 90을 넘었는데 근데 연대가 왜 얘를 뽑았을까? 저 53명 중에서 실제로 IB 했고 AP 했고 뭐 SAT 되게 높고 하는 친구도 썼을 거예요. 네, 썼을 텐데 이 친구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내신입니다. 내신. 학교 내신이고요. 그 단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발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쟤는 이 친구도 제가 왜 데리고 왔냐면 보시면 경영학과는 뭐 67명이니까 이 중에서 뽑힌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뽑힌 애들이 있고요. 신소재가 지금 14명밖에 없는데 사실 이 친구들의 성적이 이 친구 성적이랑 그다음 여기 컴퓨터과학과 이 친구들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공대 중에서 화공생명보다 올해는 화공생명보다 신소재랑 컴퓨터가 점수를 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 친구를 뭐 14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과학과, 그다음에 신소재, 그리고 여기 전기전자. 이 친구들이 점수대가 가장 높았어요. 이게 후기에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뭐 연대는 조금 더 많이 뽑았죠. 네. 다른 학교,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는.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뽑았고요. 그에 반해서 고대는 좀 덜 뽑았습니다. 그래서 후기 때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후기 때는 서울대하고 고대가 꽤 까다롭습니다. 서울대와 고대가 꽤 까다롭고요. 연대가 조금 더 폭넓게 인원 선발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달에 나온 입시 결과죠. 네, 6월에. 그러니까 7월 원서를 쓰기 전까지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전기를 보시면 전기를 넘어가셔서 12년 이제 7월 달에 원서 쓴 결과입니다. 7월 달에 원서 쓴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즉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갈 때까지는 이렇게 인원 숫자가 뭐 겨우 한 200명 정도 뛰었어요. 200명 정도 뛰었는데 2021년에 보면 이 뛴 숫자가 이렇게 점프한 숫자가 한 700명이 넘죠. 예년의 경우는 이 앞에 것도 사실은 보면 100명에서 150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특별하게 지금 700명 이상 뛰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세대학교를 보면 이 다른 대학의 증가 숫자보다 연세대학교가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이게 300명을 뛰어넘는 숫자인데 실제로 이 숫자가 고려대학교 증가 숫자에 비하면 더 큰 이유가 뭐냐면 2020년도에 글로벌 인재학부에 썼던 글로벌 인재학부 아시죠? 글로벌 인재학부에 썼던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촌 캠퍼스에 원서를 쓴 친구는 이 보이는 숫자보다 더 큰 거죠. 300명을 아마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연대를 썼을 겁니다. 왜 썼을까? 누가 썼을까? 네. 아마 다들 예상하지만 서울대 쓴 친구들도 여기 있을 거고요. 서울대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일 많은 경우가 사실은 재수생일 겁니다. 재수생.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작년에 IB 성적이 최초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작년에 두 번 나왔는데 첫 번째 성적만으로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나온 이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했을 거고 또 특히 IB 경우는 10월 달에 리테이크 한 아이들 많습니다. 다시 재시험 본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적 올라온 친구들도 꽤 많아서 썼을 거고 첫 번째가 재수생, 두 번째는 해외 나가려던 친구들이 서울대나 연대는 내가 써보지 뭐 이런 거예요. 서울대나 연대 붙으면 그래 고민 한번 해보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뒤에 또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연대까지예요. 연대까지고 고대 이후로는 뭐 그렇게 뭐 그냥 재수생들이야 사실 다 썼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은 서울대나 연대 정도만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는 사실 증가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얘기는 결국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다 이 학교는 별로 안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고 사실 12년은 뭐 이렇게 굉장히 낮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학교, 여기 있는 학교를 가려면 사실 경희대 뭐 이런 학교 가려면 전교 1등 해야 돼요. 일반 학교에서. 강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 해야 경희대를 갈까 말까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머님 다니시던 때랑 조금 바뀌어가지고 좋은 아이들은 이미 특목고로 다 빠졌어요.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렇게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를 수시로 또는 수능을 봐서 가려면 전교 1등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은 거의 뭐 듣보잡 생각하죠. 12년의 경우. 네.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날짜 보시면 네, 이번 9월 4일 날 합격했다고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얘가 누구냐고 이렇게 또 추적하실 것 같은 뭐 곳곳에서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예, 그냥 이 친구는 연대 경영학과 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후기 때 일반학과를 갔어요. 그냥 과를 낮춰서 갔어요. 자기 IB 성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낮춰서 갔고 합격은 했어요. 근데 전기 쓰면서 그래도 선생님 저 한번 도전 더 해볼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자 해서 경영학과 썼는데 붙었습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경영학과 되게 가고 싶어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보시면 12년 인원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는 것 같고 대학도 지금은 12년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다음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뭐 등록금 토해내라 계속 데모하죠. 근데 대학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부의 어떤 그 감독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12년이죠. 외국인. 근데 외국인은 못 들어오니까 12년. 가능하면 좀 뽑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학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서울대는 아니에요. 서울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국립대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대학에서 뭐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는 그냥 자기가 뽑고 싶은 인원 뽑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친구가 진짜 공부 잘한다 하는 최상위권 학생 플러스 전공 적합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따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서울대를 와서 좀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을 텐데 이 선 주변에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고 그냥 고민하겠죠. 사실 요 위에 있는 친구하고 밑에 있는 친구하고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성적 되게 좋은 친구들하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를 이렇게 섞어놓고 고민을 하진 않을 겁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럼 누굴 뽑을 거냐라고 딱 쳤을 때 자, 이 친구도 성적이 되게 좋고 얘도 되게 좋고 얘도 되게 좋고 이게 다 좋은데 그러면 누굴 뽑을 거냐라고 했을 때 A라는 친구보다 B라는 친구가 훨씬 더 전공에 적합하구나 활동도 전공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걸 미세한 그 차이를 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때 우리 애는 뭐 이 정도 성적 되는데 그럼 당연히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왜? 나랑 거의 비슷한 우리 아이랑 정말 비슷한데 얘는 조금 더 다른 뭔가 연결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밀리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시라면 지금 이제 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도 채 안 남긴 했지만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고 어떻게 연결 지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겠고 저학년들의 경우라고 하시면 1년 또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필할 건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고대의 경우 고대는 자소서를 안 쓰죠. 추천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는 어떻게 선발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딱 보여지는 것밖에 없죠. 뭐 내신. 이거는 IB든 AP든 로컬이든 간에 그냥 결국 내신. 그 내신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12년 또는 3특 여기는 내신 플러스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 형태가 좀 들어가겠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연대는 오히려 내신과 활동 그리고 자소서만 가지고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하고 전기하고 놓고 봤을 때 후기 때 어딘가를 합격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제가 한 장밖에 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는 10월 1일 날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나올 게 없고요. 그리고 웬만한 친구들은
후기 때 다 붙었어요. 이미 다 붙었고, 그리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별로 없는 거고요. 서성 한중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뽑았었는데, 올해는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떨어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왜? 대학에서 봤을 때 일정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느 대학은 그냥 들어가고도 남지 뭘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일정 수준, 왜?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용할 수 있는 인원 정도를 넘어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쳐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의대와 약대가 이제 올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자가 증가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활동도 맞아야 되고, 전공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네. 서울대는 뭐 자기소개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고, 질문이 4,000바이트에서 3,000바이트로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의 자소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후기하고 전기 사이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요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지원생하고 인문계 지원생하고 봤을 때 이공계 지원생 점수가 훨씬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전기전자, 화공생명, 신소재 이런 이쪽에서 점수대가 되게 높아서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3특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일반 전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는 뭘 써야 되냐면, 나중에 수시 그 모집 요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써야 됩니다. 책. 본인이 읽었던 책. 그래서 고민이 많죠.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책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책을 읽는 거를 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서울대는 책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자기 얘기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좀 힘든 과정입니다. 부랴부랴 막 지금 책 읽고 뭐, 네, 근데 사전에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하고는 싸움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징이 이렇게 책을 읽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 읽고 쭉 끝까지 읽어갖고 책을 마무리해야지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클릭. 네. 예능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능 안 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능 안 보고 그냥 중간중간 클립 영상만, 제일 중요한 건 뽑아서 보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 해석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책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연대와 고대는 차이가 좀 있죠. 네. 연대는 뭐 다양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활동이나 성적, 자소서, 추천서, 즉 단위 학교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학과는 필수 과목이 요구된다는 거 아시죠? 뭐 공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리를 해야 된다는 거. 경영 경제를 쓰는 친구가 수학을 낮은 걸 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고대는 연대에서 하는 것처럼 뭐 자소서나 추천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학교 활동보다는 성적을 좀 더 중요시하게 바라봤는데, 이 부분은 고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한국의 수시 전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여기 써놓은 건 전기 성적이 후기보다 낮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후기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후기 때 좀 덜 뽑았어요. 그 고대가 항상 그래요. 서울대 뽑는 정도로만 뽑고 잘 안 뽑아요. 그런데 전기가 되면 그 인원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후기 때 고대를 붙는 게 되게 어려운데, 서울대만큼이나. 근데 후기 때도 지원을 하면 좋지만 전기 때 원하는 과를 한 번 더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